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9일 새벽 5시입니다. 요사이 제가 몇 차례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연설을 틀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연설을 듣는 분 중에서 눈물 난다는 반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하면은 눈물겨운 박정희라는 이런 말이 요사이 저절로 나옵니다. 눈물겨운 박정희. 왜 박 대통령 하면은 눈물이 난다고 그럴까요? 이제 비로소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고생했던 것을 이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그 척박한 1960년대 이 나라를 수출 입국으로 일으켜 세우고 1970년대에 들어가면 중화공업 건설을 해서 선진국 문턱까지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중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저도 그 욕하는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독재자라는 욕도 듣고, 또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계속 보내고, 미국은 왜 인권 탄압하느냐고 압박을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참 적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교사답게 국민들을 가르치면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폭력 시위에 당면했어도 단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발포 명령으로 죽은 시위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면은 이분은 저 간디보다도 더 지극한 인도주의자라고 봐야 되는데 박정희를 지금도 독재했다고 욕하고 있으니까 정말 외로운 분입니다. 그런 근대화 노력을 하면서 부인은 북한 간첩에게, 자신은 부하에게 총 맞아 돌아가시고, 그 따님 되는 분은 선동 세력에 의해서 탄핵되어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과연 박정희 일가를 우리가 이렇게 대우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공감하시는 분들이 박정희 하면은 눈물겨운 박정희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연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설하는 목소리는 1996년의 월간조선 편집장이던 조갑제 기자의 목소리입니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할 때 국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한 적이 많습니다. 교사 출신인 박정희는 청중을 학생처럼 여긴 듯 나는 안 된다, 무엇은 어렵다는 식의 패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다음은 1968년 10월 31일 상용 시멘트 동해 대단위 공장 준공식 치사의 일부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이 식장에 오기 전에 강릉에서 출발을 해서 헬리콥터로 대관령 목장을 가보고 이리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을 장려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지금 목장 있는 지대가 표고 800m 내지 1000m 이상이 됩니다. 지금 눈이 와서 눈이 하얘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훌륭한 목초가 파란이 지금 자라있고 거기에 수백 마리의 소와 면역이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학자, 무슨 축산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동안 여러 번 한국의 축산이 되겠느냐, 한국에서 축산을 장려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기회,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계획을 한번 써서 내보라고
해서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전문가 모두 안 된다는 얘기뿐입니다.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엄연히 지금 대활령 1000m 높은 고지에 논이 하얀이 쌓여있는 거기에 지금 훌륭한 목초가 자라고 있고 소와 면역이 지금 목초를 뜯어먹고 있고 이만한 조건이면 세계 어디 내놔도 조금 더 축산에 손색이 없는 나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여건, 환경,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것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노력과 아이디어와 연구심,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인내심, 이런 것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축산이 안 된다고 나인데 와서 얘기한 사람 난 일체 이제 만나지 않고 그 사람 얘기는 듣지 않기로 오늘 대관령 꼭대기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은 나는 앞으로 축산이 안 된다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겠다고 합니다. 왜 안 됩니까?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왜 안 됩니까? 박 대통령이 왜 안 됩니까? 했을 때 됩니다. 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같은 분이 불가능은 없다. 라고 도전해가지고 오늘의 위대한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등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정신으로 밀고 나갈 때 얼마나 큰 고충이 있었느냐. 또 다른 연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8년 11월 10일 그의 고향인 경북 선산군 농산물 가공공장 준공식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들을 상대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농한기를 생산적으로 보낼 방법을 연구하라고 다그칩니다. 지금 이 들의 논들을 볼 것 같으면 금년에 벼농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저 논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아무 수익도 없이 노느냐 하면 지금 11월 달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달쯤 가야 겨우 이제 모자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6개월 동안 1년 12달 동안에 벼농사 한 번쯤 먹고 절반인 6개월 동안은 저 논은 널리둔다. 이런 식의 농사를 가진 여러분들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좋은 예가 지금 경상남도 김해군에 가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벼농사가 끝나면 지금부터 뭐를 하냐 하면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고등소채를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거기서 나오는 토마토다, 오이다, 쌍추다, 두바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고등소채를 소해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얼마나 올리냐 하면 지금 김해군에 통계를 내가 내라가는 제가 온 게 있는데 논 한마디기에 벼농사는 물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지방보다도 반당 수익은 더 높을 겁니다. 벼농사하고 난 뒤에 가을에 비닐하우스에다가 고등소채를 해서 논 한마디기당 쌀농사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리냐 하면 토마토를 재배한 사람은 쌀농사에 29배를 올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기에 지금 금년에 농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대략 평년작 정도면 한마디기에 한 두 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 손이면 쌀로 해서 한 손이죠. 한 손이면 쌀 두 강인데
지금 한가마에 5천 원이라 그래봤자 너는 한마디에서 결국 10,000원밖에 안 나온다 이거. 그래서 비료값 빼고 여러 가지 노임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 실제 그 한마디에서 나온 순이익이라는 건 불과 얼마 안 된다. 그러나 쌀농사하고 난 뒤에 여기다 이런 고등소채를 하니까 토마토를 하니까 쌀농사에 29배가 나온다. 10,000원 잡더라도 29만원이 나온다. 한 이런 얘기. 수박을 하니까 42배가 나온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이다. 오이 농사를 하니까 19배, 쌀 농사보다도 19배의 수익이 나온다. 가지를 하니까 12배가 나온다. 이건 하나 경상남도 김해군의 일예입니다. 김해군에 가면 농가에 이런 농사를 한 농가에 벌써 테레비 안테나가 이제 지붕 위에 올라오고 집도 초가집이 아니라 근사한 문화주택에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가용 자동차를 가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이런 고등소채를 시작한 박배수라는 사람은 작년 하더라도 1년에 약 1,200만 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터뷰한 책, 그리고 자신이 썼다는 책에 부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흥남철수 때 남한으로 미군 배를 타고 와서 낳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그 부친은 북한에서 흥남시 농업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이분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박정희는 중농정책을 쓰지 않고 저고가 정책을 써가지고 농촌을 죽인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박정희가 농촌을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하도록 교육받은 문재인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이 희극인지 비극인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겨운 박정희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찾아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